만나서 반갑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우리들의 M8TI 이야기 T와 F의 우당탕탕 브라더스. T와 F는 같은 날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 밖의 모든 건 같지 않았다. 진짜 형을 위해서 어떻게? 어머. 그때까지 지내요, 저는. 고나이 일어납시다. 아유, 딸. 아우, 저때 진짜 귀찮아요. 일어납시다. 아, 너무 싫어. 오빠, 알았어. 침대에 올라오는 것도 싫어. 나 운동복이잖아. 쫓겨났어. 아빠 하이 아빠 배우는데. 다 나오는구나. 와. 아유, 엄마 거 이쁘잖아. 키도 큰데 아직 손이 많이 가요. 아, 근데 9살인데 저걸 다 해줘요? 양치도 해줘 어떤 때는. 아, 진짜요? 엄마 왜 파프리카 잘라? 이따가 너 먹으려고. 이거 가져왔어. 진짜? 야, 아빠 아직도 씻어? 왜 저래? 깜짝이야! 와! 아니, 왜 날씨가 그렇게 빤스했는데? 어머, 진짜 생빤스네요? 생판이야, 생판! 원래 운동하고 이거 막 있는 남자들이 원래 걷는 거 좋아해요. 맞아. 훌렁훌렁. 남자 남탕 가잖아요. 그 몸 좋고 뭐 자신 있는 사람들은 괜히 있잖아. 왔다 갔다 해, 이거는. 그 얘기 있지 말도 안 시켰는데. 아, 진짜요? 몸 좋다. CF 같아. 어머, 버스에. 아침 이거. 1일 1팩 아니면 1일 2팩은 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게 막 하고. 와, 영양제. 야, 많이 챙겨 드신다, 영양제를. 아니, 좀 나눠주고 그러니까 같이 안 드시고. 우리 혜록 씨는 내가 옆에 있어도 아까 봤잖아. 자기 것만 탁 해서 입에 턱 털어놓고 문을 닫는 거야.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몸이
내년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패스트푸드점 최저시급이 최대 $22, 우리 돈 31,700원까지 지금보다 약 50%가 오를 전망인데요. 맥도날드와 도미노 피자, 서브웨이 등 대형 업체들과 관련 업계는 반발하며 법 시행을 막기 위한 모금에 나섰습니다. 현지 레스토랑 구하기 연합은 현재 $1,270만, 183억 원을 모금했다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법 시행을 우선 미루고 이 법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 주 전체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서지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 전선에 매달려 흔들리던 신호등이 맥없이 떨어지고 지붕은 종잇장처럼 뜯겨 날아갑니다. 교통카메라에 잡힌 도심은 30분 만에 물바다로 변해버렸고 침수된 주차장에선 차량 경보음이 요란합니다. I heard the neighbors screaming. I went to look out the window. Their car was submerged. So we tried to get the vehicles out, but it was too late. 최고 시속 240km. 미국 역사상 5번째로 센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관통한 뒤 미국 플로리다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숨진 사람만 최소 19명. 주택은 산산조각이나 쑥대밭이 됐고 가스 폭발과 누전으로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다리는 끊기고 도로는 주저앉고 부두에 정박해둔 요트들은 숲속이나 주택가 한가운데까지 끌려왔습니다. 하루 동안 플로리다주에 쏟아진 비의 양은 300mm, 일부 지역에선 450mm가 넘어 현지 언론은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폭우라고 전했습니다. And it got hit with really biblical storm surge, and it washed away roads, it washed away structures that were not new and could withstand that. 플로리다를 빠져나간 이언은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열대 폭풍 수준으로 약해졌다가 바다를 지나며 다시 허리케인급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언으로 지금까지 70명 넘게 숨졌습니다. 복구가 시작됐지만 피해 규모가 커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허리케인 이언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78명입니다. CNN은 플로리다에서 74명이 사망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4명이 숨져 최소 7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85만 가구의 전기가 아직까지 끊겨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3만 가구가 정전 상태입니다. 특히 이언이 4등급의 초강력 위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직격탄을 맞은 플로리다 일부 지역은 주택단지가 초토화되고 다리와 도로가 곳곳에서 파손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만 1,000명이 구조됐고 이재민도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The people that we just brought off, they don't know where they're going. They are effectively homeless. 허리케인 이언은 이제 열대성 폭풍으로 강도가 약해져 계속 북상하며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군까지 동원돼 복구가 시작됐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완전히 파손된 주택단지가 복구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피해 예상액이 최대 $1,000억, 1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수요일 플로리다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지난주 카리브해 일대에서 7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허리케인 피오나가 이번엔 캐나다 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숨졌고 주택 20채가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닷가 집 한 채가 거센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뜯겨 나갑니다. 둥둥 떠다니는가 싶던 집은 밀려오는 파도에 떠밀려 바위와 충돌에 부서집니다. 비바람이 그친 뒤 계단만 남은 집터에는 부서진 나무 판자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And there was actually a house behind me, right where we're standing, and that's completely gone now. And we watched that one just disappear. 지난 주말 새벽 열대성 폭풍 피오나가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 주를 강타했습니다. 카리브해 일대에서 이미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뒤 세력이 약해진 상태로 상륙했지만
파괴력은 허리케인급으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최대 시속 180km의 강풍과 함께 최고 12m의 파도가 바닷가를 덮쳤는데 캐나다 허리케인 센터는 피오나가 캐나다 역사상 가장 낮은 기압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the climate is changing for sure. We're seeing, you look around the world, you're seeing fires, storms. Certainly this is a historic storm for this province. 포트 바스크시에서만 주택 20여 채가 파도에 휩쓸렸는데 파괴된 집과 함께 실종된 70대 할머니는 하루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곳곳에서 전신주가 쓰러지고 송전선이 훼손되면서 50만 가구가 정전 피해 레몬은 통, 탄산이 턱, 레몬진 탁. 통. 민간인의 활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더 이상 먼 나라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마신 술에 다량의 마약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이 사건을 추적해 마약 공급책 6명을 붙잡았습니다. 안경집에선 주사기 10여 개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필통에 숨겨둔 저울도 평범한 식품들처럼 보이지만 라면을 뜯어보고 코코넛을 가르자 감춰둔 마약이 쏟아진 겁니다. 며칠이 멀다 하고 터지는 마약 관련 사건 사고. 이미 마약은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약 청정국을 자부하던 우리나라. 명성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울산 중구의 한 캠핑장.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맨발에 윗옷을 다 벗은 남성. 화단에 넘어지고 길바닥에 주저앉기를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큰 거 갖고 돌아왔는데요. 이 복귀 영상은 1, 2, 3 챕터로 만들었어요. 1챕 복귀 신고 방금 드렸고요. 3챕 이게 그 큰 거 왔다. 온 큰 거입니다. 제가 주의식 백과 갖고서 쳤었던 그 대형 사고들 중에서요. 이번이 제일 특대형 사고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 챕 전자오락하는 애들은 왜 자꾸 트럭을 보내는 거냐 챕터입니다. 게임판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왜 누가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의문들이 한 번에 이해되실 수가 있게, 그리고 이미 트럭 잘 알리신 게이머분들도 맞네 그랬네 그렇겠구나 앞으로 라고 한 방에 정리되실 수가 있게 이 대한민국 게임 트럭 시위의 역사와 미래를 초압축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공중파 인터뷰용이라서 이게 깔끔하게 달라고 이게 제가 대본으로 쓴 건데 방송국에선 좀 덜 깔끔하더라도 현장 진답을 원하더라고요. 기자 양반이랑 핑퐁을 하다가 방향도 좀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폐기된 대본을 이렇게 예토전생을 봅니다. 간만에 또 이게 스스로 되게 만족한 대본이어갖고 버리기가 되게 아까웠어. 잘 다듬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트럭 시위는 2021년 1월이었는데요. 원래는 홍보나 유세 용도로 쓰이는 홍보용 트럭들이지요. 그 트럭의 LED 전광판에다가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사에 대한 성토 문구를 띄워서 사업 주변을 계속 돌게 하는 그런 시위였거든요. 그들이 왜 시위를 했느냐? 메시지는 되게 선명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게임의 게임 운영을 똑바로 잘 해달라는 거지요. 게임 운영이라는 건 또 무슨 말이냐면 요즘 게임들은 PC든 모바일이든 간에 이 온라인에 접속해서 하는 게임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온라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학습의 뿌리가 뭘까요? 지적 호기심입니다. 국영수는 책상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과학은 책상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배우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머리에서 배울 수 없다 이거예요. 재미없어? 우리 친구 재밌어요? 집에 가고 싶어. 재미없어. 아저씨 나가. 아니 왜 재밌잖아요, 그죠? 무조건 재미없어. 말하지 말고! 아니 어딜 돌아다녀요? 자리에 앉아야지. 아니 재미없다고 해서 막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이 친구들 왜 놀아다녀? 엄마 어디 계셔? 엄마 없는데? 엄마가 안 계셔? 엄마가 안 계셔? 엄마 없잖아. 엄마 계셨어? 아 보셨죠? 아이들한테 휘둘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머님들 이제 SK 쓰시는 분들 BTV 잼을 연결해서 보시면은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하는 BBC 동물 다큐멘터리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봐요. 우리 아이들 공룡 참 좋아하죠. 이런 게 또 학습의 기초가 되는 흥미 유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공룡 우리 친구들 공룡 좋아해요? 네, 좋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공룡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또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들이 있죠. 바로 SKT 잼앱이 있습니다. 공룡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호기심이 끌어 넘쳐가지고 이거를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공룡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자.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더 세요. 자, 어쩔 TV? 뭐라고요? 어쩔지? 너무 안 무서워. 맞죠?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더 셀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아무것도 못하려. 지금 설명하고 있죠.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더 세죠. 지금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자, 아니에요. 티라노가 제일 세요. 우리가 맞아요. 그럼 요 얘기는 할게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더 세요. 아니죠. 티라노가 응,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맨날 뭐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더 세. 어쩔 TV. 응, 맞죠? 응, 너네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죠? 이제 중학교 가야 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봐야 되죠. 수능도 다 봐야 되죠. 2050년 인구절벽. 너네가 나 부양해야 되죠. 너네 세금 60% 모임. 몰라도 내야 되는 게 세금임. 통일도 안 되죠. 군대도 가야 돼. 이제 좀 조용하네요. 누가 조용히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조용해졌네요. 굉장히 얄밉게, 그죠? 어머님들 마법 천자문 아시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 한자도 접해주는 거죠. BTV 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눈에는 약간 다소 유치할 수는 있어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구쭈 쌤치야 노래 황 그런 한자는 쌤치꿈치 검은 향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아는 한자를 다 이렇게 친구들 예의 없을무 그칠지 싸가지 없을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SKT 잼앱이 리뉴얼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스마트폰 시작하잖아요. 사실 이때부터가 스마트폰 전쟁이 시작입니다. 초반에 습관을 잘 잡아놔야 뭐 5분 더 하게 해달라 했는데 안 하다가 또 싸우고 대들고 이제 목소리 굵어지고 이러면 집 나가고 그렇게 되기 전에 잼앱으로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잡아주는 겁니다. 학습 습관을 기르는데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매일 30분 건너 하루에 한 번 방청소를 매일 한다. 이건 제 건데요. 도전 과제를 형성하고 또 적절한 보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약속을 지키면 이렇게 잼콘을 주는 겁니다. 잼콘을 모으면 적절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잼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도알 스티커, 칭찬 스티커. 오늘 다위에 선생님 수업 얌전히 잘 들었으니까 선생님이 뭐 선물 하나 사줄까? 48색 크레파스 사줄까? 아니면은 뭐 시크릿 주주 스티커 사줄까? 아니면은 롤러브레이드 사줄까? 저는 한남덜 74평 테라스 타입으로 전세 안 끼고 매매요. 그것도 한 5번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송도반 서밋 분양권이요. 저는 22년식 컴퓨터가 PS8세대요. 팔꿈치 검은 향. 어쨌든 TV 안봉 TV. 어쩌면 핑크. 하는 거 맞죠?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너네 눈치 생겨. 웃겨? 아, 이거 농사 짓기 딱 좋은 날씨네. 잘 좀 하자, 오늘은. 야, 내가 어제 유튜브로 제대로 공부하고 왔어요. 나도 예은이한테 유튜브 과외 받아. 진짜?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자, 오늘 메인 주제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메인 주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노르드 스트림 해저 가스관이 폭파되었다. 노르트 스트림이냐 노르드 스트림이냐로 이 말이 많은데 이게 도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노르드로 하겠습니다. 우린 편하니까. 자, 노르드 스트림 해저 가스관이 폭파되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바다에서 이렇게 가스가 대규모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인데 구멍 뚫린 가스관에서 이제 가스가 막 유출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스가 올라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참고로 가스가 유출 중인 파이프의 위치는 독일하고 스웨덴 사이 여기입니다. 요 무슨 아일랜드, 본홈 아일랜드라는 옆에서 이제 터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스관 파이프가 사고로 터졌냐? 참고로 저 가스관은 두께가 27에서 41mm의 강철관과 그 다음에 둘러싸고 있는 60에서 110mm의 고강도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엔간에서는 안 깨지는 강도죠. 당연히 그렇게 만들었겠죠. 바닷속에다 묻는 건데 저 정도의 강철관과 고강도 콘크리트를 된 거를 깼다. 게다가 이게 한 군데만 발생을 했으면 지진이나 뭐 아니면 화산, 뭐 지각 변동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연쇄적으로 총 4곳에서 파열이 순차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여기, 좀 이따 여기, 좀 이따 여기, 좀 이따 여기. 처음에 3곳이라 그랬는데 점점 늘고 있어요. 4곳이라 그럽니다. 1과 2에서 총 4개의 파열이 발견됐다. 바닷속에는 정확한 위치는 아직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바닷물 위에서만 보이지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 그러는데, 그러면 혹시 지진이었냐? 2번의 폭발이 감지되었고 규모 2.3이라 그러는데 의심의 여지 없이 지진은 아니다. 거기만 그랬다. 딱 그 좁은 데서만 2번의 폭발이 빠바박 나온 거고 절대 지진은 아니고, 그러면 사고냐? 해저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하고 단단한 파이프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이 부서진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럼 이건 뭐냐? 누가 보더라도 핀란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국가만이 이런 규모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어떤 국가가 우리 파이프라인을 공격을 했다.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파이프, 해저 파이프를 누군가 공격을 한 거죠. 어택을 한 건데, 게다가 이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의적 공격에 의한 누출이다. 사보타지라는 거죠. 고의적 공격이 있었다. 근데 일단 이 공격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릴 텐데, 그보다 저렇게 가스가 나오는 건 우리가 이거는 되게 좀 외면시하고 있던데 엄청난 환경재해입니다. 누가 공격하고 누가 피해라고 이걸 떠나서 가스관이 4곳에서 저 거대한 가스에서 가스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환경재해. 나오죠. 노르드스트림 누출은 역사상 가장 큰 단일 메탄가스 방출 사고일 수 있다. 다행인 거는 그나마 저희가 막 가스를 막 보내고 있던 때는 아니고 차 있던 게 나오는 거긴 한데 거의 일주일이 나왔다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엊그제까지도 나오고 있었어요. 엄청난 환경재해라고 할 수 있고, 위성 이미지로 보면 고농축 메탄의 거대한 기둥이 감지되었다.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안 그래도 난린데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메탄, 거대한 기둥이 위성 이미지로 보니까 이런 게 기둥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감지되었다. 얼마나 많은 메탄이 유출되었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기억나시는 분 있죠? 작년에 멕시코 해역에서 유전 및 가스저에서 대규모 누출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거보다 무조건 크다. 지금 온실가스 배출로 치면 50만 톤의 석탄이 한 번에 탔다. 아니 가뜩이나 기후변화 가속화된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엑셀을 그냥, 아니 진짜 이거 누가 쌌는지 모르겠지만 뇌가 없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게다가 나오는 양을 보면은 엊그제까지 나왔다 그럽니다.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최소 일주일 이상 4곳에서 이게 지속이 되고 있죠. 아직 막을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다 빠져야 막.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오.
맞겠죠.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고 지금쯤 다 나왔다고 하는데 밸브를 잠궜기 때문에 차입 단계에 다 나왔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과연 누가 저 바닷속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어떤 뭐 미사일이든 폭탄, TNT 몇 톤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공격을 했냐? EU 어떤 국가냐? 뭐 독일, 핀란드, 뭐 EU는 아니지만 영국 뭐 많죠. 우크라이나냐? 미국이냐? 러시아냐? 근데 우크라이나는 되게 잠수함 공격이거든요. 내륙은 아니지만 그 바다가 막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내륙 국가가 됐는데 잠수함을 걸로 이건 좀 EU의 어느 국가? 자기네로 오는 파이프라인을?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 러시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 이거 왠지 뭐 이렇게 드는데 뭐 북한이 저기까지 가지 않았을 테고 이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라고 콕 집어 얘기하진 않겠다. 이건 고의적인 중단이다. 누군가 말한 가장 강력한 대응에 딱 충족되는 행위다. 가장 강력한 대응이라는 거 얼마 전에 러시아가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누구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죠. 러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슈카월드에서 유명 인사가 됐죠. 왜냐하면 아들이 장난 전화에 낚였던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아들이 낚인 바람에 익숙한 얼굴이 됐어요. 지난번에 그걸로 징병 때문에 낚였죠. 좀 유명한 인물이 됐는데 러시아는 아니다. 왜냐? 예측 가능하고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가 터뜨렸다는 건. 생각해봐라. 가스관으로 가스를 보낼지 안 보낼지에 대한 결정은 러시아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내고 안 보내고 할 수 있는 걸 왜 부수겠냐. 게다가 이미 공급도 어느 정도 막고 있었는데 20%밖에 안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극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얼마 전에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서구 국가들이 파이프라인을 폭파시킨 게 확실하다. 그런 애플이 이렇게 크다고? 해외 주식 앞에서 작아지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매수 수수 주제에 우리를 욕하고 있다. 러시아 대외 정보국장 세르게이 나리시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방이 가스 파이프라인 공격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크렘린은 오히려 우리는 국제적인 수사를 요구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다 난 아닌데. 야, 너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걔도 아니면 뭐야 이거 자연 폭파인가? 누군가 설치했지만 모두 내가 아니다를 지금 시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서구 입장 워싱턴 포스트나 EU 쪽에선 당연히 러시아가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 공격의 배후라는 거에는 사실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긴 한데 러시아는 강력하게 이제 부인을 하는 거고 다행인 거는 영구적인 손실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고칠 수는 있다. 의지가 있으면. 고칠지 안 고칠지는 모르는 거죠. 사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 고치면 누가 공격할지 모르는데 고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고쳐봐야 또 비용도 많이 들 텐데 혹시 또 터트리는 거 아닌가? 과연 거기다 가스를 지금 상황에서 누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며 누가 보장을 할 거야? 모르니까 파이프라인을 만약에 마음먹고 수리하면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물론 이것만 치더라도 올 겨울은 물 건너갔죠. 이것 때문에 독일은 지금 난립니다. 올 겨울은 갔어요. 6개월에서 9개월이잖아. 근데 지금 당장 할 수도 없을 거고 이거면 여름이잖아 여름. 내년 여름까지는 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게다가 수리한 뒤에도 사용할지는 일단 미지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누가 봐도 정황상은 러시아일 것 같은데 러시아가 저렇게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모론이죠. 왜냐? 하필 그 타이밍에 폴란드 전 국방장관이라는 아저씨가 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땡큐 USA 이 사진과 함께 노르드스트림 가스 폭발이 일어나는 바다의 사진과 함께 땡큐 USA라는 트윗을 날렸어. 그리고 급하게 지웠어요. 야 이거 그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왜 고쳤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의심받을 짓을 했지. 저것 때문에 이제 음모론이 많이 퍼졌죠. 미국이 터트린 거 아니냐? 음모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파이프라인 근처에 보니까 미국 헬기가 있었다. 이 녹색이 미국 헬기의 이동점입니다. 이런 헬기 뭐 FAB 123, FAB 1, 2, 3이라는 헬기가 왔다 갔다 했더라. 야 이거 아니야 라고 러시아가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봐라 헬기는 폭파 지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 이렇게 찍혔을 뿐이지. 게다가 공중 공격이 아니잖아. 잠수정에 의한 공격인데 헬기 갖고 왜 그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음모론으로 아직도 설왕설래하고 있다는 거고요. 음모론 때는 물론 믿으면 안 되겠죠. 빠꾸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음모론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야 이건 러시아야. 이렇게 빠꾸 없는 나라는 역시 지구의 깡패. 지구의 깡패. 미국 다음 깡패죠. 바로 영국이죠. 야 이건 러시아. 박았습니다. 러시아 blows up 가스 파이프라인 팍 받고 에이 무슨 뭐 애매한 표현 같은 거 뭘 써? 러시아 다시 얘기해줘. RUSSIA 오케이
타임지에 나온 기사죠. 빠꾸 없죠. 야, 푸틴은 에너지 전쟁을 선포한 거야. 딱 얘기해줄게. 전쟁을 선포한 거야. 딱 봐봐. 과거에 러시아 이 집 많이 했어. 푸틴 예전에도 이거 노르드 스트림 그거 맨날 주기적으로 차단해 감을까 말까, 풀까 말까 이거 하면서 우리 놀렸는데 협박했잖아 이걸로. 그런 거 와중에 하나인 거지. 이것들 안 봐도 뻔한데. 아니 근데 영국형 이거 러시아가 얻는 이득이 없잖아요. 그거 러시아 수출길인데 러시아가 뭐 하려고 막습니까? 영국이 이렇게 했어요. 가능한 논리가 있다. 파서블 로직이 있어 이것들아. 잘 봐. 얘네들은 거짓된 재앙을 만들었어. 디제스트를 만든 다음에 푸틴이 서방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술책이야. 축하 너가티들이 자꾸 음모론을 떠드니까 뭐 우리 미국에 했다는 둥 뭐 독일에 했다는 둥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 이거는 술책이지. 술책. 네가 완전히 낚인 거야. 이거는 러시아가 무조건 너를 낚으려는 술책이다. 빠꾸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 러시아는 유럽을 춥게 만들어서 우리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하지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그거 파괴됐어? 뭐 내년 여름까지 안 돼? 아니야. 상관없어. 우리는 가스를 이미 많이 비축했어. 네가 그 협박한 지 1년 됐잖아. 거의 2월부터 전쟁을 했으니까 그거만 쳐도 8개월 됐어. 독일은 가스 저장고의 91%를 채웠고 비싸게 주면서도. 그래서 가격이 올랐죠. 유럽연합은 올 겨울은 괜찮아. 87%를 채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그러면 형 근데 우리는 추위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올해는 괜찮죠. 올해 23년은 내년은 그리고 22년은 괜찮죠. 내년은 뭐라고 했냐면 어나더 메터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라고 영국이 말한 거죠. 어나더 메터. 2022년은 괜찮은데 내년은 어나더고 하여튼 올해는 동결 안 돼. 프리즈 안 돼. 엘사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걸 영국이 얘기한 거고 독일 입장에서는 저기런이라고. 아니 여기는 55%가 러시아 가스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스를 많이 채워서 올겨울은 뭐 필수적인 산업 정도는 어떻게 돌아가는데 세계 최고 부자 국가죠. 독일이면 올겨울 덜덜덜덜덜 떨며 지낼 게 확정됐어요. 저게 터져 날아감으로써 이미 OK 떨어졌습니다. 이거 배급제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 올해 춥게 지낼 아무리 부자여도 뭐 가스 안 들어오면 어떻게 나무를 뗄 거야? 뭐 온도를 해. 그러니까 조금만 떼도 따끈하고 좋은데 오래 간다 그거 잘 모르니까 독일은 올해 세계 최고 부자 국가가 덜덜덜덜 떨며 지낼 예정이고요. 게다가 현재 천연가스 가격 3배 올랐죠. 그나마 조금 빠진 건 경기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경기가 날아갈 것 같고 러시아가 패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쟤네가 줘? 하고 이제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3배가 올랐습니다. 그래도 평균적인보다 3개 올랐다고 할 수 있고 유럽은 이번 사건으로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독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10%. 50년 내 최고치. 독일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의 뭐 전쟁 이후 최고입니다. 몇만 프로 찍어본 이래로 최대로 지금 10%가 나왔고요. 저는 이거는 네덜란드는 아직 발표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신문 기사에서 이건 아닐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정 신문 기사가 나왔던데 17%란 말이 나왔어요. 야, 17%면 사람이 살 수 있나? 개인적으로 아직 발표일이 안 된 것 같거든? 근데 17%라고 발표가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7%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난리가 났다고 할 수 있고요. 딱 보더라도 요즘에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에너지 전쟁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공급자는 러시아, 사우디, 오펙 국가들입니다. 수요자는 EU, 미국, 한국, 일본들이에요. 물론 중국, 인도도 수요자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붙으면 좀 싸게 나오죠. 왼쪽으로 이렇게 싹 붙는 느낌이 있고 양쪽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 경제 논리면 또 비싼 돈 올리고 사면 되는데 이게 경제 논리가 아니죠. 양쪽이 지금 경제 논리가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에너지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시장 경제의 논리에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유럽과 미국 저쪽 수요자 국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들이 나오고 있냐? 시장 경제 논리로 따지면은 있을 수 없는 법들. 예를 들면 이런 거. 독일이 2천억 유로, 하나 280조 원을 들여서 에너지 지원 펀드를 만들겠다.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 가스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정부 돈으로 에너지 지원 펀드를 만들어서 뭘 하겠냐? 저 돈으로 에너지를 정부가 사와서 정부가 주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지금 독일의 최대 가스, 우리나라 치면은 뭐 가스공사 같은 유니퍼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했어요. 유니퍼가 지금까지 손실을 모두 흡수하고 정부가 가스를 사오겠다. 비슷한 정책으로 영국은 에너지 보조 정책이란 걸 냈는데 트러스 총리가 가계의 에너지 요금을 연 2,500파운드로 고정하겠다. 쓰는 것도 고정하고 내는 비용도 고정이다. 나머지 차액분은 손실분은 정부가 에너지 업체에 돈으로 주겠다. 그 비용이 지금 160조가 찍혔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만 쓰라는 게 있겠지만 그 이상은 못 쓰겠지만 거기까지는 무조건 2,500파운드. 그럼 나머지는 정부가 되겠다. 그러면 아니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돈은 정부 요즘 난리 났는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에너지에 관해서는 이제 경제 논리가 안 된다.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돈 어디서 갖고 온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돈을 번 기업들이 있다. 화석연료 기업들. 얘들한테 그 돈은 너희들이 원래 벌 돈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정부가 대신 내야 돈이니까 이걸 걔네로부터 징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횡재세, 윈드펄 텍스. 지나가다가 공중에서 뭐 떨어진 거죠.
소위 횡재세를 걷어서 그 돈으로 국민들한테 에너지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EU가 에너지 횡재세를 에너지 기업들한테 걷는 것에 합의했다. 에너지 기업들이 기록적인 수입을 냈고 그거는 정당하지 않고 거기에 세금을 걷는 긴급조치에 합의했다는 건데 이걸로 EU가 거둘 수 있다고 얘기하는 세금이 얼마냐면 200조입니다. EU의 장관들이 횡재세와 전기 사용에 이런 기업들은 전기 사용에 의무적 삭감 더 이상 뭘 하지 마라 라는 데 동의를 했고 이걸 통해서 200조를 거둘 수 있을 거로 생각되고 저 돈으로 아까 전에 같은 그런 지원 정책을 한다는 건데 게다가 요즘 나오는 거 옛날에 많이 나왔던 가스요금 상한제 이번 주 초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15개국이 EU에 가스요금 상한제 적용을 요청했다. 대부분 주요 국가들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가스요금 아유 약하지. 석유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게 실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석유 요금도 상한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 야 이거 야 이게 자유경제 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에너지에 관해서는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는 시장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2022년 6월에 사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엑슨모빌은 하느님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한 긴급 모금 요청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사는 동네와 심지어 학교까지 줄지어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무고한 시민에 대한 살인적 공격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입니다. 지금 국제 엠네스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고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해 주세요. 월 10,000원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 범죄가 묵인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기본을 지킵니다. 작은 바람에도 예민한 초고층 빌딩이니까. 기본을 지킵니다. 수만 명을 지탱하는 초대형 북한몰이니까. 보다 더 유연하게, 끈질기게, 변함없이. 현대제철이 만든 프리미엄 강제 H코어는 언제 어디서나 기본을 지킵니다. 안전을 심은 철, 안심 H코어. 증산하라 그랬는데 가격 오른다고 너희들 증산도 안 하더라. 너희들 그 돈 다 어디서 나는 거냐? 돈 다 너무 많이 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은 통과는 안 됐습니다. EU는 통과됐지만 높은 수익을 내는 그 돈으로 얘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더라. 이거는 있을 수 없어. 이거는 과세돼야 된다. 이렇게 미국도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뒤에는 사실 이런 뜻이 있죠. 너희들 그걸로 가지 말고 재생에너지로 가라. 저렴한 화석 연료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부가 통제할 거야. 수요 공급 다 정부가 가져갈 테니까 너희들은 재생에너지로 가라. 왜 그렇게 가야 된다? 기후변화? 물론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화석 연료 공급하는 국가들의 협박으로부터 면역돼야 된다. 그들의 협박, 뭐 러시아건 사우디건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는 경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는 경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는 정치,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는 어떤 시장으로 가려면 에너지 협박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면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만약에 간이 성공을 하면 오히려 이거를 장벽으로 만들어서 너희들 재생에너지 안 써? 니들 거 안 받아. 안 써, 안 받아. 뭐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일로 간 애들은 화석연료 국가들 우리하고 안 어울려. 안 해. 오히려 이런 걸 시장 장벽으로 할 수도 있고 재생에너지로 감으로써 이런 데하고 이제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데 이게 한 발짝 더 나가면 점점 더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EU가 주요 원자재법 도입을 선언했다. Critical Raw Materials Act. 이게 무슨 소리냐? 보니까 석유 요즘 돌아가는 거 봐. 가스 돌아가는 거 봐. 쟤들이 가격을 뭐 자꾸 관을 터트리고 가스관을 막고 가격을 막 지맘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득을 다 보잖아. 우리는 석유와 가스에서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제 리튬이나 히토리움 이런 원자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꼭 가스보다 중요할 건데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 원자재에 대해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어. 원자재법 도입을 선언한 바로 그 유럽의 주요 원자재법을 발표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 없이는 우리는 기후중립 대륙이 될 수 없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법이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냐?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차이나같이 히토류와 연구자석 등의 독점을 하고 있고 작년에만 가격이 많이 올랐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를 통해서 들어와라. 히토류가 유럽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있는데 니들이 그 발견을 안 하고 찾지 않은 것뿐이잖아. 새로운 데서 찾아서 공급해라. 아니면은 엄청난 세금이나 아니면은 뭐 못 들어오게 하는 이제 그런 거를 하겠다라는 법을 발표한 거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마음이 맞는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원자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리고 콕 집어서 예를 들어서 namely 하면서 USA, Japan or South Korea. 야, 우리나라 좀 잘 나가네. 여기저기에서 다 나와요. 무슨 연준 부의장님 말에도 나오고, 이번에는 EU 집행이사죠 발표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맞는 파트너 USA, Japan, South Korea. 딱 이렇게 잘못 쓰면 안 됩니다. 노스가 되면 안 되고요. 딱 예를 들어서 콕 집어서 얘기해 줬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EU가 발표한 주요 원자재법이라는 게 중요 자원 역내 생산하겠다. 역외에서 갖고 온 애들은 똑같죠. 어떤 엄청난 투자 금지, 엄청난 수준의 관세 아예 못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지원금 배제 같이 전기차처럼 지원금도 배제할 수 있다. 중요 자원 역내 생산해라. 자원 공급만 관련해서 역내에 만들어라. 아니면은 큰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가스나 석유에서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이거를 다 들어보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느낌이 들죠.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문을 닫고 있다. 3분의 1쯤 닫는 느낌? 옛날에는 돈이 있으면 샀죠. 이제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던 시대가 지나갔어. 거기서 안 돼, 여기서 안 돼, 여기서 안 돼. 부자 나라 독일이 추위에 떨지 누가 알았겠어. 돈이 없겠습니까, 독일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나라인데 올 겨울에 지금 전 국민 뭐 안떼기 운동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뭐 난방 안 떼고 어디까지 살 수 있나요? 기온 17도 맞춰볼까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올해 추울 거 대비하는 거죠. 이게 2020년에 펼쳐졌어요. 자유무역지 시대가 상당히 문을 닫고, 이게 지금은 석유, 가스, 뭐 히토류 같은 원자재가 나오는데 만약에 먹거리로 간다, 식량으로 간다, 야, 식량으로 간다. 아니면 더 넓어질 수 있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에너지, 먹거리, 원자재 다 수입 국가거든요. 자유무역주의 시대의 최고 수혜자가 대한민국이에요. 가장 무역 국가였잖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문을 닫고 있다고 보면은 개인적으로 에너지원은 물론 뭐 재생에너지 같은 거 우리 뭐 많이 해야겠죠. 먹거리, 아유 설마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세계적인 농업기업 빨리 좀 어떻게 과학기술이라도 하여튼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시기가, 새로운 도전이 나라 앞에 펼쳐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KCC 건설 스위창. 미끄러틀 타면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어요. 보드를 타면 열만큼 높게 가고 싶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음대로 놀고 싶은 놀이터를 그려보세요. 보통 아파트들의 놀이터를 조경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터의 주인은 어린이들인데 어른들의 시각으로 지어지는 거죠. 저희는 놀이터의 의사결정권이 아이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지개를 타고 그늘 나왔고 바람처럼 슉 내려가고 싶어요. 여기 어디야? 이렇게 높은 뱅뱅이래요. 이만큼 엄청 세게 부르는 거예요. 스위첸랜드 체코는 체코 구시가지 광장의 시계탑을 모티브 삼아 동화 같은 이야기를 놀이터로 설계하였습니다. 일반 놀이터의 미끄럼틀보다 1.5배 더 길게 설치하여 빠른 속도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섭거나 귀여운 동물들의 모습을 조금은 익살스럽게 놀이터에 담아 더 친근하게 놀이터에 올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나가서 해서 내가 하니까 여기서 MZ. 뭐야 이게? 보고 싶은 호랑이들아. 너 M이다. 다들 무사하니? 보고 싶은 아가들아, 곶감 조심하며 잘 지내고 있니? 곶감을 함부로 먹으면 죽는단다. 그러니 너희에게 위협이 되는 곶감 주머니를 잘 숨겨놓아라. 우리 이거 예전에 아니 꽃감이야 이거 혹시? 형님 이거 먹으면 저희가 죽나 봐요. 야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러는 건데. 야, 너 진짜 빠꾸야. 빠꾸 아닌데? 분장한 거야? 아니 나 빠꾸 아니야. 저 제이예요. 저희 와. 제이가 다른데. 꽃감하지 마. 나 다른 거 탔는데 가지 마. 야 이게 좀 이탈리안 빠꾸 같아. 아니 나 글러가 난 빠꾸가 절대 아닌데요? 야 너 이태리 빠꾸야. 글렀는데? 뭐야? 해님아 달님아, 어느새 추석이구나. 이번 차례상에는 엄마가 즐겨 먹던 단골떡집에 송편을 사서 올려주렴. 둘이 손 꼭 붙잡고 떡집까지 잘 다녀오려무나. 우리들이 햇님 달님이에요? 우리가 형 남매예요? 인터넷으로 주문 배달하면 빨라요. 뭐하러 갑니까? 아 참 정말. 오빠! 오빠 같이 가! 오빠 같이 가! 아 이거 참. 야 오빠 너는 정말 이게 뭐가 재밌냐 지금 이게. 얼마나 귀엽냐. 파이팅 하세요! 어디로 해? 아, 근데 이런 거 참 입맛에 맞는 아이템이란데 분명히 또 멤버들 나를 의심할 텐데 그래도 기대에 부응해야지. 아우, 박 기사님. 갑시다. 차 타고 출발해야지. 홍대. 모바일 게임을 홍대 좋다, 홍대.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권총 같은 거 물속에다가 그렇지. 비닐봉지 해가지고 물속? 그렇지. 한강? 한강. 좋았어. 그럼 빨리 가자. 잠깐, 호수 같은 데는 없나? 형, MBC 원본 어때? 등잔 밑이 어둡잖아. 여기가 형님이 짓고 있는 새 건물 아니에요? 야, 그래. 이해해 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죄송합니다. 실례, 요것만 고이 넣어두고 올게요.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걸. 난 이런 거야. 그 왜 그러냐? 누가 볼까봐 그러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니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더 의심스럽잖아. 편안하게 가야지. 저 책에다 올려놓고 덮으면 되는데, 책을. 그거 허락 안 해주시겠지, 세종대왕님이? 형, 물 있으면 대박인 거야, 이거. 가지. 물 있으면 짱 아니야. 이걸 굳이 하하랑 같이 다닐 이유는 없잖아요. 요거 숨기는 장소를 나만 아는 게 나은 것 같아. 말해줘. 좋은 소식을 갖고 와줘, 형. 이 복주머니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이 꽃감이잖아요. 이것만 따로 숨겨놔도 되잖아요. 자, 물이 있나요, 없나요? 왜 물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형! 와, 내가 혹시나 했거든? 내가 혹시나 했어. 아유, 거짓말하지 마, 형. 형, 정신 차려. 형, 정신 차려. 내가 혹시나 했다, 혹시나. 내가 왜 이렇게 안 가했어? 빨리빨리 하든가. 같이 하려고. 형, 아까 차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에게 배신은 없다며. 없지. 배신이 아니야. 그럼 뭐야, 이게? 그냥 너한테 가려고 그랬어,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 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알았어. 우와. 영화 보면은 이제 이런 거 다 들면은
오! 자, 이제 갑니다. 자, 사진 찍어놓고. 완벽해. 좋아. 자,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빨리 해. 어? 여기다 넣어. 살짝 넣어놓고 나중에 꺼내면 되잖아. 봐. 저. 누가 보? 놨어. 세종대왕님의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그렇지. 야, 이거는 진짜 인디아나 존스야, 인디아나 존스. 세종대왕님의 정중앙 뒷모습. 정중앙 뒷모습에서 12발자. 12간지. 왜냐면 저 이렇게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로. 됐지? 오케이. 뭔가 의미는 있는 것 같다. 그래, 알았어. 가자. 됐다. 뭔가 냄새가 나. 이게 분명히 내가 숨긴 위치를 알려줘도 분명히 나한테 다른 위치를 알려줄 거야. 호랑이 머리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하지만 호랑이 무리 중에서도 대장 호랑이가 있습니다. 뭐 이거 진빔 뭐 이거 그냥 원샷 해마라. 지원이 안 들어갈 텐데. 아니 은근히 지원이 형이 들어갈 텐데. 아니야 옛날에 부산에서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2번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근데 호동이 형이 또 부처인 것 같아. 참 흥정 잘하시고 내가 볼 때 심리적으로 사기에 지워. 그러니까 사기에 지워. 근데 김치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나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둘이 빠지기 너무 억울해서. 네? 우리 둘이 빠지기 너무 억울해서. 네? 우리 둘이 빠지기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약간 작전을 써봤어. 작전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낮아. 얘 안 속네, 얘 안 속아. 아니 나 이거 낮아졌어요니까 형님. 아니 들어가니까 내 허리까지밖에 안 아프러. 나 진짜 장난인 줄 알았다가 끝에 붙은 거야 형이 뛰어가면서. 와! 도망다 힘들다 일치 이상대. 빨리 들어가죠. 좋아. 뭐야 나는. 왜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아 괜히 했다.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와 진짜 난 진짜 긴장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와 저도 솔직히 안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파도가 밀려가지고 신발을 확 적시는 순간 갑자기 왔어 앞에 시간 들어왔어? 진짜? 안 들어갔어? 전 부대원 위치로 한번 밀착은 밀착 전우를 믿고 수백대님. 이 네덜란드가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대마초와 성매매가 합법이에요. 그 성매매 하시는 분들은 다 개인 사업자를 내고 세금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홍등가를 그냥 가보려고 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래도 촬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이크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같이 가기로 한 동행분이 있어요. 한국인 여자분이 계신데, 그래도 제가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야 좀 대화도 하고 할 수 있어서 흔쾌히 여러 가지로 다 허락을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일단 동행분을 만나서 저녁을 먹었고요. 굉장히 기대하고 계셔가지고. 몇 번째라고 하셨죠? 지금 가면? 5번째라고 하셨죠? 네, 5번 손가락 없어요. 자, 갑니다. 네덜란드의 홍등가. 대마초 냄새 확 난다, 그죠? 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약방이나 쑥뜸 이런 데 지나가면 약간 오해하겠다. 그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아, 있네요. 아닌가? 아, 저건 그냥 펍인 것 같은데요? 그죠? 빨간 불은 긴장돼. 약간 긴장했어, 나도. 지금 홍등가로 추정되는 거리가 이쪽인데, 이거를 빨간색인데? 어쨌든 약간 상징성인가? 좀 떨린다. 약간 떨려. 무서운데? 아니 밤 되니까 약간 이상하네. 낮에는 막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싸움 잘하세요? 갑자기? 아, 그거 하고 개인실에 들어가서 스트립 쇼를 하는 게 있대요. 그거랑 여러 가지 성인용품들도 있고, 마이크만 낀 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살벌하네. 여기는 그렇고 저렇게 열려있으면은 자리가 있어. 이거 호텔 닫혀있으면 화장실. 아, 언니 너무 예뻐. 와 처음 ห็น 언니 개 이쁘다. 내 스타일. 아이고 마이크에 다 들어가.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더해. 언니 너무 예쁘다. 언니들 포스가 살벌하다. 그죠? 네. 잠이 확 깨네. 아까 되게 피곤했거든. 이게 샵도 있네. 샵 한번 보실래요? 가도 돼요. 한번 가시죠. 네. 70, 80유로. 제일 저렴한 게 한 55유로. 비싸대. 비싸긴 비싸다. 야, 저 너무 크다.
가능한가? 아니 기본 사이즈가 편하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로 내 다리통만 한데 진짜? 진짜로. 저건 여기서 사서 나갈 수도 없어. 너무 커서. 저 분명히 저거 물어볼 것 같은데 공항에서 그죠? 뭐냐?